정찰병을 보낼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공급이 확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3분기에 나타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그렇게 하지 마라.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를 잡는 거를 잠시는 병행할 수도 있다.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 투자가들은 일단은 안심, 위기에서 벗어나는 형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원래 준비한 게 있는데 네. 하나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한 말씀드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말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그 오늘 모닝 미팅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찰병을 보낼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결론적으로는요. 삼성전자 62,000원, 네. 하이닉스 82,000원에 안착하면은 조금씩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무슨 개소리냐고요? 개소리 아니고요. 맨날 보니까 제가 분석한 겁니다. 82,000원, 62,000원에 안착하면은 안착하는 종목을 딱 쫓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 트렌드 포스라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어저께 데이터를 릴리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받아서 제가 오늘 못 넣었는데 반도체 공급 초과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공급이 확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빨리 3분기에 나타날 것 같다라는 전망을 그 트렌드 포스라는 기관에서 공식화했어요. 근데 트렌드 포스가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예누리가 있지만 그래도 신뢰성이 많이 높아진 기관이기 때문에 어텐션 했는데 이유는 뭐냐? 삼성전자의 임팩트죠. 삼성전자가 그 웨이퍼 장 만드는 중에서 한 7%가 지금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잘 나가는 평택 3, P3라는데 이거는 그냥 증설하는데 옛날 공장, 저기 15, 팹 15, 팹 17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서 한 6만 장을 빼고 있기 때문에 뺀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2월, 3월 빼기 시작하면 그거는 한 3, 4개월 뒤에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분기는 잘 몰라도 3분기에는 삼성전자가 6%, 7% 웨이퍼를 빼고 있다는 트렌드 포캐스트에 이게 스팟이 맞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마켓시가 40% 되거든요. 전 세계 한 2에서 3% 정도 공급이 준인 거니까 그럼 3, 4분기에는 지금은 엄청나게 적자 3조 나왔던 그런 것이 좀 현저히 줄 수 있다는 인디케이션을 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국내 애널리스트한테도 어떤 자극이 돼서 1분기, 2분기, 특히 1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나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떡이라고 제가. 개떡인 걸 일주 열흘 사이 사람들이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흡수되는 과정을 버티면서 일정한 주가를 버티면은 이 정찰병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2차 전지라든지 많이 어떤 것에 대한 이익 실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 62,000원, 하이닉스 82,000원이란 그 숫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적의 북밸류에 1.15에서 1.25를 치면은 적정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부여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점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 정찰병 보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준비하신 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SVB부터 실리콘밸리라는 단어를 제가 옛날에 현대전자에 있을 때 젊을 때 미국에 출장 갈 때 실리콘밸리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요즘에 일주일 사이에 들은 게 이 실리콘밸리 뱅크였잖아요. SVB, 그 다음에 CS까지 결국은 다 도와줘서 돈으로 해가지고 메꾸겠다는 의지가 발현되는 바람에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그 큰 우려가 잠시나마 잊혀지는 형국이 요 며칠 사이에 이제 전환돼서 그나마 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이 있으니 정리해 봅시다. 일단 CPI는 내려가고 있죠. 예상대로 나왔고, 예, 특히나 주거비가 조금은 내려왔어요. 아직은 이게 먼스 오브 먼스로는 이게 한 0.8%, 0.8%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직은 내려가지 않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CPI는 부합했는데 헤드라인 6.4잖아요. 6.0. 근데 아마 이번 달 3월 달 CPI는 지금 5.3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엄청나게 올리는 우리 처음에 생각했던 빅스텝 50bp는 물 건너가죠. 특히나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좀 초점이 잡힌 것 같아요. CPI 오케이 이렇게 잡혔고 PPI 나왔죠. PPI는 CPI의 선행 비슷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네. PPI는 예상보다 더 낮았어요. 그러면 3월 달에 CPI가 내려간다는 추세가 맞을
지 않겠어요? 그게 뭐 5.5, 5.7 나올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엄청 올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났어요? 그 네. CVV, 저기 SVV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은행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저께 보니까 JP모건이고 뭐 웰스파르고고 뭐 11개 은행이 17일반에서 돈 300억 불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자기네가 가능하니까 300억 불 준 거죠. 무슨 그러니까 그 큰 은행들은 어저께 별로 안 올랐어요. 그 전날 그저께 많이 빠진 것은 안 올랐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17일반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CS야 중앙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지만 CS는 계속 문제가 작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SVB 그다음에 이거 First Bank, First Republic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틀어막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슈는 있죠. 이게 나중에 이게 뭐 유동성을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이거는 또 돈을 지급해 주니까 결국 어나더 레벨의 인플레를 계속 나중에 뭐 또 잊혀졌다가 3, 5, 6제다가 어느 순간 7, 8, 9월 달에 올려야 되는 더 올려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잠시나마 그 금융이 지원해 주는 거하고 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를 잡는 거를 잠시는 병행할 수도 있다.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 투자가들은 일단은 안심, 위기에서 벗어나는 형국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게 뭐냐면 원래는 말이죠. 연준은 긴축을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걔네들도 파산은 막아야 되잖아요. 파산은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월스트리트는 뭘까요? SBB, 잘 됐네. 잘 됐는 게 아니지. 하얀에서 다들 들어가고 공격하는 거죠. 너 금리 인하 안 하면은, 금리 인상 조절 안 하면은 파산 막기 어려울 것 하고 월스트리트가 좀 막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돈을 해가지고 막겠다 이거죠. 그래서 못 막으면 큰일인데 막았기 때문에 어나더 레벨 인플레가 올지는 일단은 잠시 제껴놓고 일단은 인플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잠시 막아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주식은 지난주 이거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인가? 네. 그때 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세요. 주가 그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3월 20일, 다음 21일 날 FOMC 때 뭐 25pp 올리겠죠? 안 올리면 큰일 나는 거. 그것도 큰일 나는 거고. 그 다음 50pp 올리면 그것도 큰일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점도표죠. 점도표를 5%, 5.2%까지 올라간 것을 변화시킬 것인지. 요거를 이제 보는 정도까지니까 일주일 정도는 원래대로 다시 한번 개별 종목으로 갈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은 쉬고 반도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CS 사태는 근데 CS 사태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근데 CS 사태 그 어저께 그렇잖아요. 저희 누가 저 나오셨어요? 이트레이드 증권 네 그쪽에 윤지호 센터장 윤지호 윤지호 대표죠 이제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했는데 CS는 이번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2년 전서부터 있어요. 계속 영업 실적이 맞아요. 적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안 좋았다 몇 년째 이것이 그거에 의한 문제지 그러니까 금융 위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에나 같았잖아요 월스트리트인데 그것은 예전에 투자를 잘못해갖고 한 거 신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금리 인하하라 이렇게 했다는 하이에나 같은 월스트리트가 미국에만 있지 않고 유럽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격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연준 내 다음 주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준 너네 지금 너 잘 삐딱하면 우리 이렇게 막 간다. 그렇지. 이렇게 보여준 예. 거군요. 이 타이밍에 왜 나왔겠어요? 이 타이밍에 CS가 골마 터진 건 옛날부터 나와서 주가가 이미 막 빠졌는데 물론 아까 SVB보다는 그 자산 규모가 3배 가까이 크니까 항상 신경을 썼지만 왜 이 타이밍에 나왔냐 이거죠. 그런데 ECB가 어저께 뭐라 했어요?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50bp. 그건 뭐냐? 자신감도 있지만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어적인 파산은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스위스뱅크가 그러니까 이 합의가 된 거지. 이 월스트리트하고 연준이나 ECB가. 그러니까 합의가 일단 됐는데 잠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또 어디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보면서 그런 걸 좀 점검하겠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정도는 금리 인상 한 25 하면서 이걸 나중에 진짜 내려야 할 정도로 상황이 올지 아니면 계속 갈지는 몇 개월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트렌드에서는 원래대로 일주일 전에 했던 25 가고 그 다음에 보자. 이런 트렌드 합의가 된 것 같아서 그 위기에 대한 건 잠깐 잊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시클리컬한 주식. 뭐가 주가가 많이 빠졌지? 나아지는 게 뭐지? 금리를 엄청 빨리 올리는 게 아니면 반도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미국 시장에 하여튼 반도체주들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게 그저께는 많이 빠졌어요. 뭐지? 나스닥만 오르고. 근데 어저께는 완벽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뭐냐?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는다는 잠정 합의가 된 거구나. 그럼 시크릿한 주식 중에서
그러면 버티고 뭐 항공 전기차나 이런 거 많이 갔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 그 다음에는 반도체인데 물론 실제 개떡이라는 거 흡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이미 좀 한 일주일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정찰을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떡 같은 세상. 네, 개떡 같은. 근데 개떡 같은 거 개떡이라 다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걸 보려 그런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CS 그래서 CS 요 나오는 게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거 잘못해 2018년 2008년이죠? 네. 2008년 3월인데 위기는 있었어요. 만약에 다 틀어막지 않았으면은 왜냐하면 이게 리먼급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아닌데 리먼급이 아닌데 그 전에 정조들이 베어스턴스 이런 게 있다가 6개월 뒤에 나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급 이슈가 아니고 이게 6개월 정도 어떻게 돼서 또 나타나는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G급은 리먼급은 절대 아닌 거였어요. 근데 이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기는 일단 당분간 접어져서 시크릿한 주식이 온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